이용자들이랑 지내다 보면 위험한 상황에 있어서의 욱함?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자리에 없었었는데 이제 이용자 한 분이 본인의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여 다른 사람을 공격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게 이 사람의 감정을 그러니까 다독여주기보다는 이미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격한 그 상황에 있어서만 뭔가 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력이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거를 좀 다독여주고 뭔가 여기 감정부터 건드려주면 사실 조금 더 일 처리가 수월해지는데 이거를 감정을 뭔가 터치해주지 못하고 그냥 이 벌어진 상황에 있어서의 대처를 찾고 이 상황의 감정이 이미 욱해져 버리면 이미 공격한 사람은 그냥 공격자, 여기는 피해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별하고 거기에 있어서 좀 대처 방법을 찾고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감정을 좀 더 이성적인 걸로 좀 바꾸고 이런 상황들이 조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전에 같았으면 무조건 화냈을 법한데 오늘은 제 3자의 입장에서 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아마 저도 상황을 봤으면 왜 때렸어? 이렇게 분명히 얘기가 나왔을 거고 저도 같이 욱해졌을 텐데 제가 그냥 이야기만 전달 들었을 때 그래도 그 이용자가 전체적인 상황을 보아하니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걸 시켰기 때문에 이미 상처를 좀 받아서 그래서 공격 행동이 나온 것 같으니까 공격 행동 나온 건 나중에 마음 좀 다 추스러지면 그때 다시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일단은 속상했겠다 먼저 다독여줬으면 좋겠다. 오늘 그 바깥에서. 그래서 뭔가 이게 한 발짝 떨어져 있으니 그리고 이야기로만 듣고 제가 눈으로 안 보면 사실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이용 당사자 중심으로 조금 더 감정을 건드려주고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한데 그 매번 상황에 부딪히잖아요. 뭔가 항상 얘를 때리고 얘를 때리고 막 뭘 던지고 부수고 막 이러면 막 예전에 저희 피아노 330만 원짜리 피아노를 집어 던져서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집어 던져가지고 그게 단종된 모델인데 그냥 민 거예요. 거치대에 있는 거. 근데 그 감정이 그 미운 감정이 한 달을 넘게 가는 거예요. 볼 때마다 330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막 대처 방법들은 없고 그렇다고 어머님한테 330만 원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막 그런 게 너무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막 그렇게까지 막 감정이 막 완전 치솟아서 막 이러진 않아요. 근데 뭔가 그런 상황들 개별화로 하다 보니 당사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언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조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 감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판단에 있어서의 그 경계성을 왔다 갔다 할 때가 가장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랑이 엄청 이성적이거든요. 저는 되게 감성적이고 그래서 근데 같이 지내다 보고 이제 제 이야기를 계속 자주 듣다 보니 저희 이용자들도 이제 다 알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이런 혼란스러웠던 상황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혼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근데 정말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는 건데 이렇게 깨달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사람과의 관계, 뭔가 이용자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이성적인 사람한테 이야기를 나누고 제 감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성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조금 다시 전환하여 생각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환기시킬 수 있고 그래서 다음날 가서 어제 우리 신랑이 이런 얘기했어 이러면서 다시 얘기하고 이럴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상황에만 딱 집착해서 제3자가 아니니까 그때 상황에만 집착해서 얘가 잘못했어만 생각하고 있을 때 정말 신랑은 정말 뜬금없이 근데 얘가 정말 놀렸을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나 감정에 대해서 딱 터치해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되게 또 수긍 갈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 계속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푸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용자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실 예전에는 화가 많이 났는데 뭐 지금도 화는 나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이거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친구면 여기 안 오겠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냥 화나는 것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뭐 맞거나 이랬을 때 욱하고 화는 나지만 그 순간 맞는 그 생각, 내가 화가 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래서 여기 오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 화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조용히 혼자 있으면 좀 풀어지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대신 식구들이 좀 미안하기는 한데 아무 소리도 안 나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냥 혼자 방 안에 있던가 아니면 그게 조금 더 미안할 것 같으면 집에 안 들어가고 혼자 카페를 간다거나 그래서 혼자 풀고 가는 편이긴 한데 이게 무뎌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그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일이랑 이게 좀 분리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가는 순간 예전에는 여기서 일이 다 끝나지 않았으면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다 생각이 났는데 나가는 순간 그냥 노차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일이 다른 회계를 하는 일이나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늘 생각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본 사무직 사람들처럼 나도 6시 땡 하고 나면 회사 일 놓아버리자. 연락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놓아버리자라는 마음을 되게 많이 가졌던 것 같고 그거를 그냥 이게 연습이라고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벗어나면 생각이 많이 안 나요. 그래서 많이 풀려요. 그 두 가지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기 오고 나는 여기는 일로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벗어나면 그 관계는 끝나는 거고 그냥 이게 진짜 얘기 듣다 보니까 내가 무뎌졌나 라는 생각을 지금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뎌진 걸까 아니면 이게 긍정적인 방법인 걸까? 라는 고민이 계속 들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 순간순간 받는 스트레스는 있지만 여길 나가면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사실 선생님들한테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이래서 되겠냐고 하면서 그때의 순간들을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또 되게 잘 받아줘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풀고 가는 편이에요. 그날 있었던 것들. 그래서 다른 데서 다른 부서에서나 팀에서 봤을 때는 주간보호는 되게 가족적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실제로 막 이렇게 생활하는 패턴들이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넷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넷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어쩌겠어. 그래도 우리 고객님들이야. 하면서 그냥 풀거든요. 큰 어떤 부연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맞아요. 우리끼리는 다 통하지니까 그게 되게 그래서 큰 것 같아요. 그냥 아직 여기 뭔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실 이야기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도 되게 편한 것도 사실 뭐 굳이 부연설명 뭐 이렇게 안 해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다들 한 번씩은 겪어봤기 때문에 사실상 훨씬 더 편한 거고. 그래서 직원들하고 정말 햇볕교실이나 주간보호센터가 더 돈독해 보인다, 가족 같다라고 뭔가 보여지는 것도 그 공감대를 우리 셋넷밖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누구씨가 이러면 그 누구씨의 특성이 이미 머릿속에 다 있는 사람만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이런 거를 알고 같이 공감해주고 이럴 수 있는 거지. 전혀 모르는 복지관 직원한테 오늘 누구씨가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랑 아무도 몰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해소가 안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야 해소가 돼요. 왜냐면 진짜로 모르는 그냥 끄덕끄덕은 해줄 수 있죠. 속상했겠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내가 관리자인데 너무 선생님들한테 계속 그럴 순 없잖아요.
내 힘든 얘기를 자꾸 할 수도 없고 주로 좀 들어주면서 공감해줘야 되는 역할이 더 내 역할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저희 부장님한테 가서 엄청 많이 징징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아세요. 저희 부장님이 이용인의 특성을 다 아시고 이름 다 아시고 그러니까 동료 팀장님한테 가서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부장님이나 관장님한테 가서 털어놓을 것들이 있는데 그냥 내가 계속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그냥 정말 사소한 어떤 거라도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센터도 잘 이해하시게 되고 근데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우리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관장님한테 가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저도 되게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뭐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되게 상처가 됐다. 뭐 그러니까 회의하거나 이럴 때도 선생님이 그러니까 뭐 최근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회의를 했는데 어떤 게 가장 고민스럽고 어떤 게 제일 힘드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셔서 또 하다 보면 또 그 슈퍼비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높은 곳에서 보는 어떤 그런 시선을 봐주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예민하다고 생각하고 살진 않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저는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신체화 증상으로 막 나타나니까 저는 그게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막 세수하다가 생각나고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계속 그게 생각이 나서 막 나 혼자 A 상황, B 상황 다 그리다가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건쌤이랑 예전에 얘기를 우리 다 같이 워크숍 갈 때 얘기했었나? 선생님은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건쌤은 자기도 나는데 그거를 훈련하는 거래요. 자기 생각 훈련을.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막 물어보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려고 자기가 훈련하다 보면 자기도 그게 그냥 된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다 보니까 저도 토요일, 일요일은 잊었다가 일요일 저녁 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나죠. 네, 그래서 좀 그래도 몇 시간 동안은 생각을 안 하게 된 거니까 와 잘했다 이번 주말 잘 보냈다 이런 생각도 들고